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부동산 및 민사송모 행정처분 취소소송 전문 노블법률사무소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건축물 및 이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관련된 법적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적 제재 수단입니다. 건축법 제80조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허가가 아예 없었거나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신고, 미이행 등 다양한 경우에 부과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면적의 50%에서 90%까지 부과되는 등 다양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이후 주어진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연간 2회 이내로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감경 사유로서 특정 상황에서는 이행강제금이 50% 감경될 수 있는데 소유권 변경 시 임차인 거주로 철거가 어려운 경우, 위반 면적이 30m 이하인 특정 건축물 등 경우입니다. 시정조치 이행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년 12월 12일 선고 2018 두육만 3563판결 공정거래법의 이행강제금 사례에서 부과 전 시정 조치를 이행해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소유권이 바뀌면 50% 이내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있었는데 경매 등 절차를 통해 경락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이전 소유주의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도 새로운 낙찰자에게 이행강제금이 새로이 부과될 것이고 그러므로 낙찰받으려는 사람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낙찰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등 문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존 소유자가 모든 불법 건축물을 적법하게 시정하거나 기존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다는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만일 이미 불법 건축물이 있는 상태의 물건을 매수하였는데 다시 그 매도인을 대상으로 임차를 놓았을 때 이후 임대차에는 다른 임차인이 그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때는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든지 하는 특약 조항도 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를 매수인이자 임대인이 알고 있었으므로 원상회복 자체도 그 상태 그대로 원상회복하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물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까지 대상 부동산의 모든 불법 건축물을 적법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부과된 모든 이행강제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완전히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매의 경우는 아니지만 임대차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임차물을 인도받기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대하여 제가 직접 수행하여 합의에 이른 사례에 대해 결정문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도인은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건축법 위반 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네 번째 매도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불법 건축물 또는 이행강제금 관련 사실이 은폐된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등의 규정 정도를 넣는다면 매수인은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제소기간 준수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처분의 위법성 다툼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행정청이 의견 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후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상복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처분 당시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긴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과처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과다히 커질 수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해당 부과처분에 한정됩니다.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한 행정청은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원상복구 이행이 결국엔 필요합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서, 시정명령 관련 문서, 건축물 현황 자료, 즉 불법 건축물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도면, 측량 결과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관련 서류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소유권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이 필요할 것이고, 감경 사유 관련 증거로는 소유권 변경, 임차인 거주 등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법 건축물과 이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법적 문제, 매매 계약일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 조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행정소송이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서 총 경력 18년 차이며 부동산 및 행정소송, 매매계약 해제, 민사소송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2-2100 대표번호로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